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까만 하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계들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장엄하게 춤추는 가스와 얼음의 거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들 거대 행성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각각이 하나의 완전한 우주적 제국을 이루고 있으며 수십 개씩 거느린 위성들과 함께 장관을 연출합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태양계의 미묘한 균형을 지켜온 이 거인들은 우리 지구의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해왔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 거대한 세계들의 감춰진 비밀과 놀라운 발견들을 파헤쳐보는 장대한 모험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태양계 끝자락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으로 안내하면서 각 행성이 품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과학적 가치를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태양계에서 5번째 행성인 목성은 그 어떤 천체보다도 압도적이고 장엄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진정한 거인입니다. 지름이 약 14만 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우주의 거인은 지구를 11번 일렬로 늘어놓아야 겨우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목성의 엄청난 질량인데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무려 2배나 더 무겁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어요. 단 9시간 55분 만에 한 바퀴를 완주하니까 지구보다 거의 2.5배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빠른 회전으로 인해 목성은 심하게 평평해져서 적도 지름이 극지 지름보다 9,000km나 더 큽니다. 목성의 구성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46억 년 전 원시 태양계의 비밀과 흔적들이 그대로 숨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기의 약 90%가 수소로 9%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1% 정도의 메탄과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흔적 기체들이 섞여 있답니다. 이런 화학적 구성비는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성운의 조성과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목성은 태양계 탄생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완벽하게 보존된 시간 캡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목성을 단순히 거대한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이 행성의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극단적이거든요. 표면에서 약 10,000km 깊이까지 내려가면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수소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20,000km 지점에 도달하면 압력이 지구 대기압의 무려 300만 배에 달하게 되죠. 이때 수소는 금속처럼 전기를 전도하는 매우 특이하고 신비로운 물리적 상태로 변화합니다. 바로 이 금속 수소축이 목성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목성의 자기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기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보다 무려 14배나 세고 그 영향 범위는 무려 2천만 킬로미터라는 천문학적 거리에 달해요. 만약 목성의 자기장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다면 밤하늘에서 보름달만큼 크게 보일 정도의 거대한 영역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위험한 태양풍과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목성계 전체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자기장은 너무 강력해서 근접하는 우주선들의 전자장비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목성 탐사 임무들은 방사선 차폐와 궤도 설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목성 대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상적인 특징은 단연 35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인 대적반이겠죠. 1665년 이탈리아의 뛰어난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가 처음 관측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맹렬하게 돌고 있는 초거대 폭풍입니다. 이 놀라운 폭풍의 크기는 지구 두세 개를 통째로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요. 최근 수십 년간 조금씩 크기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속 400km가 넘는 엄청난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답니다. 이 신비로운 폭풍이 특징적인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기 심층부에서 올라온 황이나 인 화합물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성의 고리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 토성의 화려하고 눈부신 고리에 비하면 상당히 희미하고 얇지만 나름의 독특함을 자랑해요. 1979년 보이저 1호에 의해 발견된 목성의 고리는 주로 미세한 먼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입자들은 목성의 작은 위성들이 운석이나 소행성과 충돌할 때 떨어져 나온 잔해물들로 여겨지고 있어요. 가장 밝은 주고리와 그 안쪽에 희미한 헤일로 고리, 그리고 바깥쪽에 섬세한 고사모 고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목성 주변에 은은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들의 경이로운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소형 태양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목성의 위성은 무려 8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0년에 발견한 4개의 대형 위성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이 위성들은 각각이 독특한 개성과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갈릴레오 위성들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장 안에서 정교한 궤도 공명을 이루며 서로 복잡한 중력적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어요. 가니메데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놀랍게도 수성보다도 더 클 정도의 거대한 천체입니다. 지름이 5268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위성은 위성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자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니메데의 표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형으로 명확하게 나뉘는데, 어둡고 분화구가 많은 오래된 지역과 밝고 홈이 파인 비교적 젊은 지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가니메데의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지구 바다보다도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지하 바다가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오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역동적인 천체로 그 표면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400개가 넘는 활화산이 끊임없이 황과 이산화황을 우주 공간으로 맹렬하게 분출하고 있어서 표면이 노란색과 빨간색, 주황색으로 형형색색 물들어 있어요. 이런 극심하고 놀라운 화산 활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목성과 다른 갈릴레오 위성들의 강력한 중력이 만들어내는 조성력 때문입니다. 이오가 타원 궤도를 따라 돌면서 받는 중력의 변화로 인해 위성 내부가 끊임없이 주물러지고 늘어나면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 놀라운 열 에너지의 양은 무려 10조 와트에 달한다고 하니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2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유로파는 현재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기대를 모으는 천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 껍질로 완전히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유로파 표면에 새겨진 복잡하고 신비로운 균열과 능선 패턴들은 아래쪽 지하 바다의 조류와 대류 활동이 만들어낸 증거로 여겨집니다. 목성의 조석 가열로 인해 바다가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지구 심해의 열수 분출구와 비슷한 생명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남극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수증기 기둥이 분출되는 놀라운 모습을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칼리스토는 갈릴레오 위성 중 가장 바깥쪽을 돌고 있는데, 다른 위성들과 달리 궤도 공명에 얽매이지 않아서 조석 가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46억 년 전 태양계 초기의 고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태양계 형성 초기의 격동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칼리스토 표면에서 가장 눈에 띄고 인상적인 것은 발할라라는 거대한 다중고리 분화구인데, 지름이 600km에 달하는 이 구조는 태양계 초기의 격변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목성이 태양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마운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우주의 청소부이자 지구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질량과 강력한 중력장 덕분에 태양계 내부로 위험하게 날아오는 혜성이나 소행성들을 끌어들이거나 궤도를 바꿔서 지구를 포함한 내행성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1994년 슈메이커, 레비 9해성이 목성에 연속으로 충돌했을 때 전 세계는 목성의 보호막 역할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1개 조각으로 부서진 혜성이 일주일에 걸쳐 목성에 연속으로 충돌하면서 지구보다도 큰 검은 상처들을 목성 대기에 남겼거든요. 만약 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재앙적인 충돌이 지구에서 일어날 확률이 수백 배나 높아졌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목성 탐사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놀라운 기술 발전의 궤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1973년 파이오니어 10호가 최초로 목성을 근접 통과한 역사적 순간 이후 파이오니어 11호, 보이저 1.2호, 갈릴레오,
카시니, 뉴 호라이즌스, 그리고 최근에 주노까지 다양한 탐사선들이 참여했어요. 이들 탐사선들이 보내온 귀중한 데이터와 놀라운 이미지들을 통해 이 거대한 행성의 비밀이 하나씩 차근차근 밝혀져 왔습니다. 특히 2011년 발사되어 2016년부터 목성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고 있는 주노 탐사선은 극궤도를 따라 43일마다 목성에 접근하면서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극지방의 신비로운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주노가 보여준 목성의 북극과 남극 지역의 모습은 과학자들조차 깜짝 놀라게 만든 정말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북극에는 8개의 거대한 사이클론이 완벽한 정육각형을 이루며 중앙의 극지방 사이클론을 질서정연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반면 남극에는 5개의 거대한 사이클론이 아름다운 오각형 배열을 이루며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답니다. 이런 정교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고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는 아직도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태양계에서 6번째 행성인 토성은 눈부시고 아름다운 고리로 인해 반지의 제왕이라는 낭만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름이 약 12만 킬로미터인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이지만 밀도가 워낙 낮아서 이론적으로는 거대한 바다에 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실제로 토성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 30% 정도 낮은 0.687g 참곱찰리미터에 불과한데 이는 토성이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토성까지의 엄청난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3천만 킬로미터로 태양빛이 이곳에 도달하는 데만 1시간 20분 정도나 걸립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토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무려 29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자전은 목성만큼이나 빨라서 단 10시간 33분 만에 한 바퀴를 완주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빠른 자전으로 인해 토성은 목성보다도 더 심하게 편평해져서 적도 지름이 극지 지름보다 무려 1만 2천 킬로미터나 더 큽니다. 토성의 대기 구조는 기본적으로 목성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독특하고 신비로운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놀랍고 신기한 것은 토성 북극에 자리 잡고 있는 완벽한 육각형 폭풍으로 자연계에서는 보기 드문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만 3,800km에 달하는 완벽한 육각형 구조로 지구 4개를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해요. 이 놀라운 육각형 구조는 1980년대 보이저 탐사선에 의해 발견된 이후 30년 넘게 그 정교한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과학자들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답니다. 육각형 중앙에는 시속 54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마치 태풍의 눈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토성의 고리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잡하며 장관을 이루는 천체 구조물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인 30만 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진 이 환상적인 고리들은 95% 이상이 순수한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리의 두께는 평균 10m에서 100m 정도로 그 거대한 폭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얇고 섬세합니다. A고리, B고리, C고리가 주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카시니 간격이라는 4,800km 폭의 뚜렷한 틈이 있어요. 이 신비로운 틈은 미마스라는 작은 위성과의 중력적 궤도 공명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우주에서 중력의 섬세한 균형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품입니다. 토성 고리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부분은 바로 F고리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라는 두 작은 위성이 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을 지키며 목자 위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의 복잡한 중력적 영향으로 F고리에는 끊임없이 매듭과 끈 모양의 신기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때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나타나기도 해서 과학자들과 천문학 애호가들을 계속 놀라게 만들고 있어요. 토성의 위성계는 무려 83개의 확인된 위성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복잡한 가족 체계를 자랑합니다. 이 중에서도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2번째로 큰 위성으로 놀랍게도 수성 행성보다도 더 클 정도의 거대한 천체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타이탄이 지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상당한 두께의 대기를 가진 위성이라는 점입니다. 질소가 98.4%를 차지하는 타이탄의 짙은 대기는 지구 대기보다도 1.5배나 두껍고 메탄이 구름을 이루며 비를 내리기도 해요.
타이탄 표면에는 물 대신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호수와 강이 흐르고 있어서 탄화수소가 순환하는 독특한 수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런 특이한 환경은 지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흥미진진한 상상을 자극하고 있어요. 엔셀라두스는 크기는 작지만 생명체 탐사 관점에서 현재 가장 흥미진진하고 주목받는 천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름이 500km 정도에 불과한 이 작은 얼음 위성의 남극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수증기와 얼음 입자가 시속 800km의 엄청난 속도로 분출되는 간헐천들이 발견되었어요. 호랑이 줄무늬라고 불리는 4개의 평행한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신비로운 물질들은 표면에서 500km 높이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정밀한 화학 분석 결과 이 간헐천에는 소금기가 있는 물뿐만 아니라 생명체 생존에 필수적인 유기화합물과 분자수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는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토성 탐사의 눈부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는 단연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진행된 카시니 하이겐스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1997년 지구에서 발사된 이 야심찬 탐사선은 7년간의 긴 여행 끝에 2004년 토성에 도착해서 13년 동안 294번의 궤도를 돌며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카시니가 촬영한 수십만 장의 놀라운 사진들은 토성과 그 위성들의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2017년 9월 연료가 떨어진 카시니는 의도적으로 토성 대기로 돌입하며 장엄하고 감동적인 최후를 맞았는데, 이는 엔셀라두스와 타이탄 같은 위성들의 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숭고한 선택이었답니다. 천왕성으로 향하는 여정은 태양계의 더욱 극한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으로의 놀라운 모험을 의미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무려 28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차가운 세계는 햇빛이 도달하는 데만 3시간이 걸리는 우주의 변방이에요. 천왕성의 가장 독특하고 신기한 특징은 바로 98도나 기울어진 극단적인 자전축으로 마치 옆으로 굴러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행성들이 팽이처럼 서서 돌고 있다면 천왕성은 마치 바닥에 굴러다니는 공처럼 옆으로 누워서 굴러가고 있는 셈이죠. 이런 극단적인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천왕성의 계절 변화는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이하고 극단적입니다. 84년의 긴 공전주기 동안 각 극지방이 무려 42년씩 연속으로 태양을 향하거나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되거든요. 천왕성은 1781년 영국의 음악가이자 뛰어난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던 윌리엄 허셜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체계적으로 관측하던 중 평범한 별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큰 별 하나를 발견한 게 계기였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해성으로 생각했지만 정밀한 궤도 계산 결과 태양을 도는 7번째 행성임이 밝혀져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은 태양계의 크기를 한순간에 2배로 늘려놓는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천왕성의 내부 구조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전통적인 가스 거대 행성과는 상당히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얼음 거대 행성으로 분류되는 천왕성은 수소와 헬륨 대신 물, 메탄, 암모니아 같은 천문학적 얼음들이 주된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특이한 물질들은 천왕성 내부의 극한적인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천왕성의 자기장 역시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특성을 보이는데, 자전축에 대해 무려 59도나 기울어져 있고 행성 중심에서도 상당히 벗어나 있어요. 이는 자기장이 행성 중심부가 아닌 물과 암모니아가 풍부한 중간층에서 생성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수소 83%, 헬륨 15%, 메탄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층부 온도가 영하 224도에 달해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천왕성은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데도 해왕성보다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는 천왕성이 내부에서 생성되는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기 때문으로 아마도 극단적인 자전축 기울기를 만든 고대의 거대 충돌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왕성의 고리계는 1977년 천문학자들이 먼 별이 천왕성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관측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별빛이 천왕성에 가려지기 전후로 여러 번 깜박이는 것을 보고 천왕성 주변에도 고리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토성의 화려하고 눈부신 고리와 달리 천왕성의 고리는 매우 어둡고 좁으며 주로 탄소가 풍부한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가장 밝은 엡실론 고리조차도 입사광의 고작 2%만 반사할 정도로 검고 어둡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천왕성의 27개 위성들은 다른 행성들과 달리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프의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독특하고 낭만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주요 위성 중에서 미란다는 크기는 가장 작지만 가장 기괴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천체예요. 마치 여러 조각을 무작위로 붙여놓은 것 같은 기이한 표면에는 그랜드 캐년보다 12배나 깊은 거대한 협곡들이 복잡하게 파여 있어요. 아마도 과거의 거대한 충돌로 산산조각이 났다가 자체 중력으로 다시 뭉쳐진 결과로 추정되는 이런 모습은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 중 하나입니다. 1986년 보이저 2호만이 천왕성을 근접 탐사한 유일한 우주선으로 12년 반의 긴 여행 끝에 천왕성에서 8km 거리까지 접근하며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뤄냈어요. 10개의 새로운 위성과 2개의 새로운 고리를 발견했고 천왕성의 특이한 자기장과 독특한 대기 구조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왕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미래의 전담 탐사 임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선인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무려 45억 킬로미터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에서 태양계의 외곽 경계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햇빛이 이 먼 세계에 도달하는 데는 4시간 이상이 걸리고 조도는 지구에서 받는 햇빛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해왕성은 놀랍게도 태양계에서 가장 강하고 격렬한 바람이 부는 매우 역동적인 세계입니다. 시속 2100km에 달하는 이 초음속 바람의 존재는 현재 대기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큰 수수께끼 중 하나예요. 해왕성의 발견 과정은 수학과 천문학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천왕성의 궤도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존 쿠치 애덤스와 프랑스의 위베르 르베리에가 각각 독립적으로 미지 행성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했어요. 1846년 독일 베를린 천문대의 요한 갈리아노가 르베리에의 예측 위치에서 실제로 해왕성을 발견한 것은 과학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순전히 이론적 계산만으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한 최초의 사례로 뉴턴 역학의 정확성과 수학의 힘을 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해왕성의 내부 구조는 천왕성과 비슷한 얼음 거대 행성 유형이지만 밀도가 더 높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량도 훨씬 더 많습니다. 놀랍게도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2.6배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있어서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발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해왕성이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왕성보다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해왕성의 역동적인 대기에서 가장 유명했던 특징은 1989년 보이저 2호가 발견한 거대한 폭풍인 대육점이었습니다. 지구 전체만한 크기의 이 거대한 어두운 폭풍은 시속 2400km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바람을 동반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1994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재관측했을 때는 이 거대한 폭풍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대신 북반구에 새로운 폭풍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는 해왕성의 기상현상이 목성의 대적반과 달리 매우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해왕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천체는 단연 지름 2700km의 거대한 위성 트리톤입니다. 이 신비로운 위성은 해왕성의 다른 위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특이한 역행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은 트리톤이 원래 독립적인 카이퍼 벨트 천체였다가 나중에 해왕성의 강력한 중력장에 포획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트리톤의 표면 온도는 영하 235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질소 간헐천이 8km 높이까지 분출하는 활발한 지질학적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왕성의 고리계는 매우 희미하고 불균일한 독특한 특징을 보이며 총 5개의 주요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아담스 고리에는 자유, 평등, 박애, 용기라는 프랑스 혁명 정신을 담은 아름다운 이름의 밝은 호들이 존재해요.
이 신비로운 호들은 갈라테아라는 작은 위성과의 정교한 중력 공명으로 인해 특정 위치에 고리 물질이 집중된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근접 탐사한 유일한 우주선이지만 그 짧은 만남에서도 정말 수많은 놀라운 발견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대흑점과 초음속 바람의 발견, 트리톤의 질소 간헐천 관측, 6개의 새로운 위성과 복잡한 고리 구조 확인 등은 해왕성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닌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목성부터 해왕성까지의 네 거대 행성들은 각각이 완전히 다른 독특한 개성과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채 태양계의 외곽 지역을 장엄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들은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이자 최근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외계의 행성계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교 대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더 많은 우주 탐사 임무들이 이 먼 세계들의 감춰진 비밀을 하나씩 차근차근 밝혀나갈 것이며 우리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행성들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현상들과 놀라운 발견들은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며 과학 탐구의 끝없는 매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